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우선 국무총리사나 국무조정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될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 기능을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것이 국무조정실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국정 정책 현안이라든가 갈등의 현안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업무 관리 등이 국무조정실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하겠습니다. 예. 네. 41일 만이죠.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26개 부처 업무 보고가 이제 모두 끝났는데요. 업무 보고를 간단히 결산해 보자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오래 업무 보고가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그 과정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 국정 철학이 함께 공유됐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 항상 강조하시는 국민 중심, 협업 중심, 현장 중심이라는 국정 운영의 3대 원칙이 업무 보고 전반에 반영된 점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140개의 국정과제 전체에 대해서 구체적 실천 계획이 되는 액션 플랜이 이번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고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 간의 칸막이를 제거함으로써 협업을 중시하겠다는 것을 같이 강조했고 보다 크게 보게 되면요. 종래에는 주로 이제 국가 중심의 업무 이렇게 했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오히려 국민 중심으로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는 것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에 업무 보고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모든 부처 업무 보고에 참석을 하셨잖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업무 보고 스타일, 특징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옆에서 보시기에 어땠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아주 업무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깊고 넓다고 제가 봤고요. 네.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문제까지도 대통령께서 아주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의견과 방향을 주셨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따뜻하게 일 끝나고 난 다음에 격려하는 그런 자리를 또 가지셨고 또 특히 어린 학생이 와가지고 또래 상담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례 발표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또 끝나고 난 다음에도 대통령이 직접 또 이제 다독이면서 격려하는 그런 따뜻한 리더십을 보여주신 것이 있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모든 공직사회하고 이제 대통령께서 격의 없이 토론하고 소통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였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어떤 모습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국무조정실은 이번이 첫 번째 업무 보고였고 첫 번째 업무 보고에서 맨 마지막으로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업무 보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아마도 처음으로 했고요 이번에 주로 이제 국정 과제 추진이라든가 주요한 국정 현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국무조정실이 조금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해달라. 는 말씀 같고요. 네. 아마도 부처 업무를 이걸 마지막에 한 것을 보게 되면 모든 부처의 업무를 종합을 하고 앞으로 이 국정이 차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잘 하라. 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번에 총리실에 국정 업무 전략을 5대 전략을 저희가 수립했습니다. 네. 첫째가 이제 국정 과제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평가 시스템 구축하는 거고요. 둘째로 이제 창의적 협업 추진, 세 번째로 선제적인 갈등 관리, 네 번째로 과감한 규제 개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또한 소통을 강화한다는 이런 5가지를 총리실에 국무조정실의 업무 전략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네. 흔히들 국정과제, 국정기조 이런 얘기들 상당히 많이 하는데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가까이 와닿지가 않거든요.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 또 국정 운영 원칙이 있다면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국정기조라 그러면 다 아시다시피 4대 국정기조를 이미 말씀하셨고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경제 부흥하고 국민 행복, 문화 융성, 그리고 평화 통일 기반 구축 이 4가지는 큰 틀에서 박근혜 정부가 가야 될 큰 방향과 원칙이 되겠습니다. 기본 철학이 되겠고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국정 운영의 원칙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3가지 원칙을 이번에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항상 반복적으로 강조하셨습니다만은 첫째가 무엇보다도 국민 중심의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협업 중심.
마지막으로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번에 특히 이제 국민 중심 같은 경우는 말씀 그대로 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각종 정보도 공개하라. 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협업 관련해서는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어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방지, 피해 방지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라 말씀 주셨고, 현장 중심 같은 경우는 특히 산업 현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앞으로 저희 박근혜 정부의 모든 공직자들이 업무를 하면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국정원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예. 네, 방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 국민 중심의 행정 예. 취임 초부터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업무 보고에서도 이렇게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들이 많이 보고가 됐나요? 이거 당연합니다. 많이 보고됐고요. 특히 각 부처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실제 국민의 그 삶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의 모습을 보일지에 대한 많은 보고가 있었고요. 특히 그 거대 담론보다는 국민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가장 중요한 어떤 과제가 되고 있는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맞춤형 일자리를 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제기됐었고요. 또한 이제 그 고교 학비 지원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하게 되면 약 49% 정도가 지원되는데 2017년까지 100% 지원한 방향으로 이런 여러 가지 보다 구체적이고 국민의 실제 생활과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국민 생활이 실제로 좀 더 예. 많이 편해졌으면 하는 당연하죠.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처 간 칸막이 해소, 앞서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무조정실 업무 보고를 또 맨 마지막에 배치한 것도 뭐 이런 일환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국무조정실에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부처 간 칸막이가 상당히 중요한 부처 간 칸막이 제거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사회가 상당히 다원화되고 복잡화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런 어떤 이해관계 충돌이 나타났고요. 거기에 따라서 부처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화학물질 사고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화학물질 관리란 것은 기본적으로 환경부가 주관 부처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부 외에도 산업자원부라든가 고용노동부라든가 소방방재청이라든가 이런 많은 부처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업이 무엇보다도 국정 운영 성공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제일 과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정부 차원에서 총리실 앞장서고 전부처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창의적 협업을 통해서 국정 운영의 업무 패러다임을 저희가 바꾸려고 그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보니까 부처 간 협업 과제가 한 약 179개를 저희가 발굴했습니다. 발굴했고 이 과제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부처 이해가 아니고 정책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조정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는 많은 부처들이 팀워크를 이뤄가지고 팀업하여서 하고 아주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총리실이 국무조정실 앞장서서 조정해 나감으로써 이 모든 과제들을 하나하나 부처 간 칸막이를 해서 나가도록 하고 그 과정이 필요하면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또 조직 인사에서의 인센티브라든가 뭐 특별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조정을 해나가는 역할을 하는 부서이니만큼 국무조정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꼭 이것만을 하겠다 하는 핵심적인 일이 있나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국정과제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 저희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이미 총리실 국무조정실이 가지고 있는 정보모 평가 시스템을 또 저희가 완전 전면 개편했습니다. 개편해서 종리와 달리 사후평가에서 실시간 동행평가와 사후평가를 병행하는 그런 그 시스템 개편을 했고요. 특히 아주 중요한 과제, 특히 40대 조기 성과 가시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정과제 상황실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실시간으로 점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 좀 고질적이고 어려운 난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층적으로 뿌리까지 저희가 뽑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규제 개혁, 이 부분도 국무조정실에서 중점을 두는 분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업무 보고에도 포함이 됐나요? 예, 아주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파트 포함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은 이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방향으로 규제를 확 풀겠다.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규제 완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몇 가지 전략을 제가 설정했는데요. 네. 첫째는 투트랙 어프로치라고 쉽게 말해서 종래에는 주로 규제를 완화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화만 했는데 앞으로는 주로 경제와 관련된 규제라든가 또 이제 창조 경제 뭐 성장 동력과 관련된 규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아주 과감하게 완화하고 네. 그에 비해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규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규제에 대해서는 또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는 조금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이제 그 완화와 강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어프로치를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규제를 완화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시간이 또 중요하거든요. 네. 이것이 그렇게 말해서 제가 속도감 있게 하겠다. 는 해가지고 저희는 패스트트랙 어프로치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이제 과거에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해서 한 45일 정도가 소요됐는데 앞으로는 이것 한 20일 정도로 줄여가지고 하겠다. 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네. 정부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현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간 부문과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 현장감 있게 규제를 개선하겠다. 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경제 활성화에 나름대로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갈등 관리에 대해서도 예.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사회 갈등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부처 하나만 갖고 대처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국무조정실이 앞으로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뭐 방안이라보다는 뭐 저희가 전력을 다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얼마 전 2009년인가요? 한 민간 경제연구소에서 네.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의 사회적 비용이 한 GDP 약 27%다. 뭐 한 300조 된다는 발표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만큼은 사회 갈등 어떻게 저희가 잘 예방하고 관리하느냐가 우리가 이제 보다 발전하는데 지속적인 발전하는데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약 69개의 갈등 과제를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잘 관리할 계획으로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각 갈등이 전부 다 성격이 좀 다양합니다. 네. 원인과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성격과 유형에 따라 가지고 갈등을 관리할 계획으로 있고요. 특히 뭐 이익 갈등 같은 경우 이익이라든가 이익 갈등의 경우는 이제 주로 저희 같으니까 뭐 재정 지원이라든가 여러 패키지화 해가지고 하고 조정과 중재 잘하려고 그러고요. 특히 가치가 연계되는 가치 갈등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사회적 공론을 통해서 합의를 마련하고 거기서 된 합의가 되면 그 결정을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는 어느 그런 기본적인 어떠니까 원칙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현저되어 있는 갈등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잠재되어 있는 갈등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예방하고 관리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가 기울일 계획으로 있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보다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신뢰 사회가 됨으로써 이게 사회적 갈등이 자체가 아주 원천적으로 해석이 좋은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의 투명성이라든가 공개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무조정실 홍윤식 국무 1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